내가 정말 우연히 우리 지은이를 발견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길에서 쓰러져 있는 걸 보고 그냥 도와주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정말 그게 전부인가? 내 손녀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면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거요. 아무도 믿을 수 없다는 걸 당신도 잘 알겠지. 네, 회장님. 저는 아무 의도가 없었습니다. 그냥 도운 것뿐입니다. 내가 준 봉투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지? 네, 회장님. 이해했습니다. 한밤중 폭우 속에서 발견된 한 소녀. 그녀를 병원으로 데려간 건 한 평범한 택시기사였습니다. 그러나 이 단순한 선행이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 누가 알았을까요? 다음 날 병원에 도착한 남자. 고급 리무진에서 내린 그는 대한민국 최고의 대기업 회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내뱉은 단 한마디가 모든 것을 뒤흔들었습니다. 이 소녀는 누구인가? 그리고 그녀를 둘러싼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단순한 우연처럼 보였던 그 밤, 택시기사와 소녀의 만남은 거대한 운명의 시작이었습니다. 비밀 음모, 그리고 예상치 못한 운명의 연결. 지금부터 펼쳐질 이 이야기는 당신을 끝까지 붙잡아 놓을 것입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합니다. 서울의 밤은 비가 내리며 깊어지고 있었다. 거리의 가로등은 빗물에 번져 흐릿했고 차가운 바람이 도시의 외로움을 한층 더했다. 어둠 속 낡은 택시가 빗길을 천천히 달리고 있었다. 운전석에 앉은 이는 이정호 67세. 그의 손은 핸들 위에서 서서히 힘을 잃어가고 있었고 눈에는 피곤함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차 안은 고요했다. 오직 와이퍼 소리와 빗물이 유리창을 때리는 소리만이 그의 귀를 채우고 있었다. 라디오에서는 김도연 회장의 가족 실종 사건에 대한 뉴스가 흘러나왔다. 김 회장의 조카딸 김지은 양이 일주일째 실종 상태에 있습니다. 경찰은 실종 배경에 대한 정보를 수집 중이지만 뚜렷한 단서는 없는 상황입니다. 정호는 한숨을 내쉬며 라디오를 껐다. 부자들 이야기엔 항상 드라마가 넘치지. 그는 작게 중얼거리며 눈길을 도로로 돌렸다. 하지만 그의 가슴속 깊은 곳엔 라디오에서 들려온 소식이 묘한 불안을 일으키고 있었다. 도로는 텅 비어 있었다. 빗물로 번들거리는 아스팔트는 차가운 반사를 만들어내며 그를 따라 움직였다. 정호는 주머니 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그와 아내, 그리고 어린 딸이 있었다. 딸의 얼굴을 손끝으로 쓸어내리며 그는 나지막이 말했다.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그 순간 도로 옆에 무언가가 눈에 들어왔다. 희미한 가로등 아래 누군가가 쓰러져 있었다. 순간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은 택시는 바퀴가 미끄러지며 멈춰섰다. 정호는 핸들을 꽉 쥐며 눈을 찌푸렸다. 이게 대체 뭐야? 전조등 불빛이 쓰러진 사람을 비추고 있었다. 그는 잠시 머뭇거렸다. 요즘 세상에 괜히 이런 일에 얽히면 안 된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 어딘가에서 오래된 감정이 되살아났다. 결국 정호는 문을 열고 비 속으로 나섰다. 차가운 비가 그의 얼굴을 때리며 옷을 적셔갔다. 쓰러진 사람은 어린 소녀였다. 얇은 교복이 몸에 달라붙어 있었고 그녀의 피부는 창백했다. 정호는 무릎을 꿇고 소녀를 살폈다. 손목에 선명히 남은 멍 자국과 흠뻑 젖은 머리카락이 그녀가 단순히 길을 잃은 것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다. 얘야, 괜찮니? 정호는 조심스레 그녀를 흔들어 깨웠지만 소녀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비가 점점 거세게 퍼부었고 그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정호는 소녀를 조심스럽게 들어올려 택시 뒷좌석에 눕혔다. 엔진을 다시 켜며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그의 머릿속은 온갖 생각으로 가득 찼다. 이 아이는 대체 누구지? 왜 이런 데 쓰러져 있었던 거야? 병원에 도착한 정호는 간호사들에게 급히 도움을 요청했다. 빨리요. 이 아이가 위험해 보여요. 간호사들이 달려와 소녀를 응급실로 옮겼다. 정호는 그저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병원 복도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그는 주머니에 있는 봉투를 꺼내 쥐었다. 그것은 김 회장이 준 돈이었다. 이게 정말 필요한 대가였을까?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날 밤 그는 병원을 떠나며 자신이 무엇에 휘말렸는지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다. 서울의 아침은 여전히 흐렸다. 밤새 내린 비는 길거리를 축축히 적셨고 회색 하늘 아래 도시의 분주함은 더욱 무겁게 느껴졌다. 이정호는 창문 밖으로 비치는 희미한 빛을 바라보며 식탁에 앉아 있었다. 병원에서 돌아온 후 그는 한숨도 제대로 자지 못했다. 어젯밤의 일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대체 저 아이는 누구였을까? 왜 그렇게 길 한복판에 쓰러져 있었던 거지? 그는 뜨겁게 식어버린 커피잔을 내려놓고 라디오를 틀었다. 어김없이 김도연 회장의 조카딸 실종 소식이 다시 흘러나왔다. 지은 양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경찰은 그녀가 범죄 사건과 연관됐을 가능성을 조사 중, 그 순간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낯선 번호가 떴다. 그는 전화를 받으며 다소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세요? 이정호 씨이신가요? 여긴 서울대학교 병원입니다. 어젯밤 데려오신 소녀에 대해 말씀드릴 게 있어요. 병원으로 다시 와주실 수 있을까요? 정호는 심장이 내려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차 키를 잡았다. 병원으로 가는 길은 평소보다 더 길게 느껴졌다. 그는 도착하자마자 안내 데스크로 다가갔다. 어젯밤에 제가 데려온 소녀 말인데요. 하지만 그의 말을 끝내기도 전에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그를 멈추게 했다. 병원 입구에는 검은색 리무진 한 대가 주차돼 있었고 그 주변은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엄중하게 경계를 서고 있었다. 이내 차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천천히 내렸다. 그는 누구인지 몰라도 단번에 알 수 있었다.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권위와 냉혹함은 그가 단순한 인물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었다. 병원 직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김 회장님이야. 저분이 직접 오시다니. 김도현.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 중 하나를 이끄는 인물. 그리고 바로 이 남자가 정호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이정호 씨.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지만 정중함을 잃지 않았다. 지난밤 우리 가족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정호는 얼떨결에 고개를 숙였다. 그저 지나가다 본 거라? 아닙니다. 당신 덕분에 제 조카딸이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김도연은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정호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차갑고 단단했다.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 정호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건 작은 보답일 뿐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김도연의 눈빛은 순식간에 날카로워졌다. 어젯밤에 보신 일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당신을 위해서라도. 그 말은 분명한 경고였다. 정호는 순간적으로 손에 쥔 봉투의 무게가 더 무겁게 느껴졌다. 병원을 나오는 정호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봉투 속에는 두툼한 지폐가 들어있었다. 이게 정말 고마움을 표현하는 방법인가? 그는 봉투를 쳐다보며 씁쓸하게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의문이 그를 괴롭혔다. 왜 그 아이를 조카딸이라고 했지? 김 회장의 얼굴엔 감사보다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어. 마치 그 아이를 숨기려는 듯한. 택시를 향해 걸어가던 중 정호는 멀리서 병원 창문을 바라보았다. 창문 너머로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순간 그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병원을 떠난 지 하루가 지났지만 이정호의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김도연 회장의 눈빛, 그의 말투, 그리고 그가 건넨 봉투.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었다.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것은 그 소녀였다. 그녀는 여전히 병원에 있을까? 아니면 또 다른 곳으로 보내졌을까? 택시를 몰면서도 그의 마음은 병원으로 향하고 있었다. 아무리 무심하려 해도 정호는 자신의 눈앞에서 쓰러져 있던 소녀의 얼굴을 잊을 수 없었다. 확인이라도 해봐야지. 정호는 스스로를 설득하며 병원으로 차를 돌렸다. 병원에 도착한 정호는 대기실에서 간호사를 찾아 물었다.
어젯밤 제가 데려온 소녀, 아직 여기 있나요? 간호사는 잠시 당황한 듯 보였지만 곧 대답했다. 그분은 이제 BP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가족분들이 요청하셨거든요. VIP 병실. 그 말에 정호는 다시 한번 의문을 느꼈다. 평범한 가정의 아이가 VIP 병실에 옮겨질 이유는 없어 보였다. 그는 병원 복도를 지나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VIP 병실로 가는 길목은 경비가 삼엄했다. 정호는 이대로 돌아가야 할지 망설였다. 그때 복도 끝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말소리가 그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아직 깨어나지 않았습니까? 낯익은 목소리였다. 바로 김도연이었다. 정호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조심스레 다가갔다. 문틈으로 들리는 대화는 점점 더 긴장감을 불러일으켰다. 그 아이가 기억을 되찾으면 모든 게 끝장입니다. 회장님, 이번엔 절대로 실수하지 않겠습니다. 확실히 처리해라. 더 이상은 용납할 수 없다. 정호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그들이 말하는 그 아이가 분명 자신이 데려온 소녀임을 직감할 수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 없었다. 조심스럽게 복도를 빠져나온 정호는 병원 밖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결심하고 있었다. 이대로 놔둘 수 없어. 그 아이를 다시 만나야 해. 다음 날 정호는 다시 병원을 찾았다. 이번에는 VIP 병실로 향하는 복도의 끝까지 걸어갔다. 그는 경비의 눈을 피하며 복도를 지나쳤고 드디어 병실 문 앞에 도달했다. 문틈으로 비치는 희미한 빛 속에서 그는 누군가의 얕은 숨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침대 위에는 소녀가 누워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의식이 없는 듯 보였지만 손목에 난 멍자국이 선명했다. 정호는 천천히 다가갔다. 얘야, 괜찮니? 그때 소녀의 눈이 살짝 떨리는 듯 하더니 서서히 떠졌다. 그녀는 정호를 바라보며 약간의 두려움을 드러냈다. 당신은 누구세요? 정호는 부드럽게 대답했다. 나는 그냥 너를 병원에 데려온 사람이야. 너를 길에서 발견하고 도와주고 싶었을 뿐이야. 소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경계심이 가득했지만 정호의 진심 어린 태도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내 이름은 김지은이에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대화를 나누는 동안 지은은 점점 더 많은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녀는 자신이 김도연 회장의 조카딸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 사람들은 제 가족이 아니에요. 제 엄마를 빼앗고 저를 가둬두는 사람들이에요. 정호는 충격을 받았다. 엄마를 빼앗겼다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지은은 눈물을 참으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제 엄마 한유리 씨는 김도연 회장의 비서였어요. 하지만 그녀는 그의 비밀을 알게 되었고 그 때문에 위험에 처했어요. 결국 그 사람들은 엄마를 없애버리고 저를 데려갔어요. 그들은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로 남길 원했어요. 정호는 그녀의 말을 듣는 내내 입술을 깨물었다. 그의 가슴은 점점 더 무거워졌다. 그럼 너를 길거리에 남겨둔 건 그 사람들이 한 짓이란 말이야?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제가 도망쳤어요. 더 이상 그들 곁에 있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제 엄마가 남긴 비밀을 찾아야 해요. 병원을 나서는 정호의 발걸음은 한층 더 무거워졌다. 그는 더 이상 이 문제를 모른 척할 수 없었다. 이 아이를 돕는 건 내가 해야 할 일이야. 내가 잃어버린 가족을 대신해서라도. 그는 다시 택시에 올라타며 단단히 결심했다. 이 소녀와 그녀의 어머니가 남긴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그는 어떤 위험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서울의 밤은 다시금 비에 젖고 있었다. 도시의 불빛은 빗방울에 반사되어 희미한 그림자를 만들어냈고 그 그림자는 마치 정허셔와 지은의 불확실한 운명을 비추는 듯했다. 이정호는 택시의 핸들을 단단히 잡고 있었다. 그의 옆자리에는 지은이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무언가를 꼭 쥐고 있었다. 아저씨, 우리가 정말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지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희망이 뒤섞여 있었다. 정호는 차창 너머로 스쳐가는 어둠을 응시하며 말했다. 넌 내 옆에 있으니까 걱정 마라. 끝까지 널 지킬 거야.
그러나 그의 목소리에도 긴장감이 묻어났다. 병원을 나올 때부터 그들을 감시하는 시선이 느껴졌고 복잡한 도로를 돌아다니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뒤를 확인해야 했다. 정호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택시의 뒷유리를 통해 어렴풋이 보이는 검은 SUV. 그것은 너무도 분명히 그들을 쫓고 있었다. 아저씨, 뒤에 차가 따라오고 있어요. 지은은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그녀의 눈은 거울 속의 SUV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정호는 이를 악물고 가속 페달을 밟았다. 그놈들, 우리가 병원을 나온 걸 벌써 알아챈 모양이군. SUV는 거리를 유지하며 따라오고 있었지만 움직임은 점점 더 위협적으로 변해갔다. 지은아, 꽉 잡아라. 여기서 따돌릴 수밖에 없다. 정호는 골목으로 급히 방향을 틀었다. 좁고 복잡한 골목길은 택시에겐 유리한 환경이었지만 SUV는 거대한 차체로 인해 고전하고 있었다. 조금만 더 버텨라. 정호는 자신에게 말하듯 중얼거리며 골목길을 빠져나왔다. SUV는 잠시 길을 잃는 듯 보였지만 금세 다시 그들의 뒤를 쫓기 시작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성북동의 한 낡은 빌라였다. 지은이 말했다. 여기가 엄마와 제가 살던 곳이에요. 아마 여기 어딘가에 무언가 남아있을 거예요. 정호는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다. 알겠다. 너는 나만 믿어. 내가 들어가 볼 테니 넌 여기서 잠깐 기다려. 그러나 지은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저씨, 저도 갈게요. 여긴 제 기억이 남아있는 곳이에요. 혼자서는 못 기다려요. 그들은 빌라로 들어갔다. 오래된 나무 바닥은 발소리에 따라 삐걱거렸고 먼지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지은은 한 방을 가리키며 말했다. 엄마가 저를 여기에 숨겼었어요. 여기 어딘가에 엄마가 남긴 게 있을지도 몰라요. 정호는 손전등을 켜고 방 구석구석을 살폈다. 오래된 옷장, 낡은 책상, 그리고 창가에 쌓인 먼지들. 그때 그는 옷장 밑바닥이 약간 들려있는 것을 발견했다. 여기 있다. 그는 조심스럽게 밑바닥을 들어 올렸다. 그곳에는 작은 상자가 숨겨져 있었다. 상자를 열어본 순간 정호는 숨을 멈췄다. 안에는 낡은 편지와 USB가 들어있었다.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USB를 쥐며 말했다. 엄마가 항상 말했어요. 언젠가 이걸 볼 때가 올 거라고. 그 순간 밖에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형님, 검은 SUV가 여기로 왔습니다. 철민의 목소리였다. 그는 정호의 옛 동료로 위험한 상황을 대비해 함께 움직이고 있었다. 정호는 USB를 품에 넣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지은아, 빨리 나가자. 여기 오래 머물 수 없어. 빌라를 나서는 순간 SUS에서 내린 남성들이 다가오기 시작했다. 그들의 표정은 살기를 띠고 있었다. USB는 우리가 가져가야 한다. 저항하면 둘 다 끝장난다. 정호는 지은을 뒤로 물리며 말했다. 이 아이는 나와 함께 갈 거다. 너희들이 원하는 걸 쉽게 가져가게 두진 않을 거야. 남성들이 점점 다가오려는 순간 철민이 택시를 몰고 돌진하며 그들 앞을 막아섰다. 형님, 빨리 타세요. 정호와 지은은 택시에 올라탔다. 철민은 즉시 차를 몰아 골목길을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뒤에서는 SU가 필사적으로 쫓아왔다. 형님, 이 USB 우리가 지킬 수 있을까요? 철민의 목소리에는 염려가 담겨 있었다. 정호는 결연한 눈빛으로 말했다. 지켜야 한다. 이건 지은이, 엄마가 목숨을 걸고 남긴 진실이다. 절대로 그들에게 넘기지 않을 거다. 택시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그들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비에 젖어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단순한 비가 아니었다. 마치 긴 세월 동안 감춰져 있던 진실이 빗물에 씻겨 내려오는 듯한 밤이었다. 이정호는 핸들 위에 손을 얹은 채 깊은 숨을 내쉬고 있었다. 그의 옆자리에는 김지은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손에 USB를 꼭 쥐고 눈빛은 결의에 차 있었다. 아저씨, 우리가 진짜 이걸 세상에 공개할 수 있을까요? 지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정호는 차창 밖으로 비치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넌 이미 멀리 왔다, 지은아. 이제 여기서 멈추는 건 네 엄마의 용기를 배신하는 거야. 끝까지 가야 한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마포구의 한 허름한 카페였다. 정호는 문을 열고 들어섰다. 비에 젖은 그의 코트에서는 물방울이 툭툭 떨어졌다. 카페 안에는 한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강민수 기자님이십니까? 정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중년의 남자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오랜 기자 생활이 만든 피로감이 묻어 있었다. 이정호 씨, 말씀하신 중요한 자료라는 게 뭡니까? 정호는 지은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USB를 내밀었다. 이 안에 제 엄마가 남긴 모든 진실이 들어있어요. 강민수는 USB를 받아들며 물었다. 김 회장과 관련된 건가요? 지은은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리고 그 이상이에요. 이걸 세상에 알리지 않으면 제 엄마의 희생이 헛되게 될 거예요. 카페 한쪽 구석 노트북 화면에 USB 파일이 열렸다. 강민수는 화면을 응시하며 점점 얼굴이 굳어졌다. 이건 그냥 부패가 아니군요. 살인, 협박, 불법 자금 세탁.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본 겁니까? 지은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엄마는 이걸 숨기기 위해 모든 걸 걸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결국 엄마를... 정호는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잡으며 말했다. 지은아, 내 엄마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끝까지 싸웠다. 이제 그 싸움을 네가 이어가는 거다. 강민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이 자료는 세상을 뒤흔들 겁니다. 하지만 공개하기까지 쉽지 않을 거예요. 김 회장은 분명히 저를 막으려 들겠죠. 정호는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끝까지 지킬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서울의 주요 신문사와 뉴스 채널에 한 가지 뉴스가 떠들썩하게 퍼졌다. 대한민국 최대 재벌 김 회장, 대규모 부패 스캔들, 연루, 익명의 제보자가 제공한 충격적인 증거. 기사에는 김 회장이 연루된 불법 행위와 그의 아들이 저지른 범죄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다. 강민수는 USB에 담긴 모든 내용을 조사하고 확실한 증거를 통해 세상에 공개했다. 뉴스가 퍼지자 김 회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모든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저를 음해하려는 누군가의 조작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입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다. 그러나 그의 말은 이미 신뢰를 잃은 상태였다. 김 회장의 변명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했다. 그의 집과 회사는 압수수색을 당했고 비리의 증거들이 속속 드러났다. 정호와 지은은 뉴스를 보며 조용히 웃었다. 엄마, 보세요. 우리가 해냈어요.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정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내 엄마도 지금 널 보고 있을 거다. 넌 강한 아이야. 김 회장은 마침내 체포되었고 그의 아들 역시 공범으로 구속되었다. 그들의 모든 재산과 권력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다. 지은은 엄마의 뜻을 이어받아 새 길을 걷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단호히 말했다. 저는 제 어머니처럼 진실을 외면하지 않을 겁니다. 부당한 권력과 싸우는 모든 사람들을 도울 것입니다. 정호는 택시를 몰며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지은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말했다. 잘했다, 지은아. 이제 넌 진짜 세상과 맞설 준비가 된 거야. 그날 밤 서울의 비는 멈췄고 하늘에는 별이 빛나기 시작했다. 새로운 희망이 그들 앞에 펼쳐지고 있었다. 서울의 새벽은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다. 밤새도록 쏟아지던 비는 멎었고 하늘엔 희미하게 빛나는 별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도시 곳곳은 이제 겨우 잠에서 깨어나는 듯 했지만 김지은의 마음속은 여전히 분주했다. 그녀는 택시 뒷좌석에 앉아 창문 밖으로 스쳐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어느 때보다 도시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다. 기쁨, 슬픔,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 지은아, 괜찮니?
앞자리에서 이정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의 눈빛에는 걱정과 따뜻함이 가득 담겨 있었다. 네, 아저씨. 그냥 좀 이상해요. 다 끝난 것 같으면서도 뭔가 끝나지 않은 느낌이 들어요. 지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정호는 잠시 핸들을 잡은 손을 풀며 그녀를 돌아봤다. 내 엄마가 너라면 잘 해낼 거라고 믿었을 거야. 그리고 나도 그렇게 믿는다. 너는 강한 아이야. 택시는 도심 외곽의 작은 공원에 멈췄다. 정호는 천천히 차에서 내려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와 지은은 공원의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주변은 아직 어두웠지만 동쪽 하늘에는 점차 희미한 빛이 떠오르고 있었다. 아저씨,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은은 벤치에 앉아 두 손을 꼭 잡은 채 정호를 바라봤다. 그녀의 얼굴에는 슬픔과 결단이 섞여 있었다. 정호는 잠시 침묵하더니 부드럽게 말했다. 네가 선택한 길을 걸으면 돼. 네 엄마가 남긴 뜻을 이어가는 거야. 그 길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건 알겠지만 넌 이미 그럴 준비가 되어 있어. 지은은 고개를 숙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엄마가 항상 말했어요. 진실을 밝히는 길은 고통스럽지만 그 길을 걷는 게 옳은 일이라고요. 이제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아요. 정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어깨를 가만히 잡았다. 그래 지은아, 하지만 기억해라. 혼자가 아니라는 걸. 내가 뒤에서 항상 널 지켜볼 거야. 며칠 후 김지은은 서울의 한 기자회견장에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어머니와 함께 찍은 낡은 사진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고 천천히 말을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유리의 딸 김지은입니다. 저의 어머니는 부당한 권력과 싸우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녀의 뜻을 이어받아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점차 단호해졌다.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많은 부정과 불의가 존재합니다. 저는 이제 그 모든 것에 맞서 싸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제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요. 기자회견장은 그녀의 말이 끝나자 박수 소리와 카메라 플래시로 가득 찼다. 그녀의 용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동시에 그들이 진실을 직시하도록 이끌었다. 그날 오후 이정호는 다시 택시를 몰고 있었다. 라디오에서는 김 회장과 그의 아들이 연루된 부패 사건과 그로 인해 시작된 대규모 수사가 끊임없이 보도되고 있었다. 김지은 씨의 용기 있는 증언은 대한민국에 큰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한유리 씨의 딸로서 그녀는 어머니의 뜻을 이어받아 진실을 밝히는 데 성공했습니다. 정호는 라디오를 들으며 작게 미소를 지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지난 며칠간의 기억이 떠올랐다. 비 내리던 밤, 길가에 쓰러져 있던 소녀를 발견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는 그녀의 여정을 함께하며 자신의 삶에도 새로운 의미를 찾게 되었다. 잘 해냈다, 지은아. 그는 스스로에게 작게 중얼거리며 운전대를 다시 잡았다. 며칠 후 지은은 정호를 찾아왔다. 그녀는 환히 웃으며 그의 택시에 올라탔다. 아저씨, 다시 만나서 정말 반가워요. 정호는 그녀를 바라보며 놀란 듯 웃었다. 이게 웬일이냐? 잘 지내고 있구나. 지은은 그에게 한 다발의 꽃을 건네며 말했다. 이건 감사의 표시예요. 아저씨가 아니었으면 저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정호는 꽃을 받아들며 말했다. 네가 스스로 해낸 거야. 난 그저 길을 안내했을 뿐이지. 지은은 그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저는 아저씨를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 아저씨는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주셨어요. 정호는 그녀를 조용히 안아주며 말했다. 너도 나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들어줬다. 이제 네가 선택한 길을 걸어가라. 지은은 어머니의 이름으로 비영리 단체를 설립하며 억울한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다. 그녀는 점점 더 강하고 자신감 있는 사람으로 성장했다. 정호는 다시 택시를 몰며 평범한 날들을 보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지은과 함께했던 여정이 영원히 새겨져 있었다. 때로는 작고 사소한 선택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의 삶에도 깊은 울림을 남길 수 있다. 이야기의 끝에 다다른 지금
우리는 한 가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라면 그 밤 이정호처럼 손을 내밀 수 있었을까요? 자신도 알 수 없는 위험 속에서 단순한 선행을 위해 스스로를 내던질 수 있었을까요? 한 소녀를 구하기 위해 시작된 이 여정은 단순히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묻혀있던 진실을 밝히고 거대한 권력에 맞서는 희망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이정호와 김지은 두 사람은 각자의 아픔을 안고도 세상을 바꿀 용기를 선택했습니다. 때로는 가장 작은 선택이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한밤중의 비, 길가에 쓰러진 소녀, 그리고 평범한 택시기사. 이 모든 것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나요? 우리는 모두 이정호가 될 수 있고 김지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진실은 숨길 수 없습니다. 용기는 전염됩니다. 그리고 희망은 그것을 선택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찾아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깨달음과 깊은 여운을 남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